웃음이 날 때는 웃고 싶고 울음이 날 때는 울고 싶어. 아, 그거 아직도 서러워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원나니 갤러리, 저는 나니입니다. 반가워요. 오늘은 제가 이직한 이야기 들고 왔어요. 대형 병원 간호사 선생님에서 동네 카페 언니가 되기까지 이 이직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그냥 성적 맞춰서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. 간호학과 나와서 뭐 했겠어요? 간호사 했겠죠? 근데 운 좋게도 대형 병원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입사를 했죠.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. 이제 병동에 배정이 됐는데 제가 배정받은 병동은 내과 병동이었어요. 사실 저는 외과 병동을 가고 싶었거든요. 외과 병동은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신 환자분들이 엄청 극적으로 좋아지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다 같이 막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퇴원을 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웃는 얼굴로 이제 퇴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상상을 했기 때문에 외과 병동에 가고 싶었는데 저는 내과 병동에 배정이 됐고 내과 병동 중에서도 엄청 진료과가 많은 병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진료과별로 이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. 물론 대학에서 공부한 것들이 있었지만 들어가니까 완전 새로운 거예요. 처음에는 일하는 시간이 거의 16시간이 됐어요. 그 근무 전후로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또 잔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내과 병동은 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퇴원을 할 정도로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그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가 있어요. 그리고 간호사는 교대 업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시간 안에 못 끝내놓으면 제 일들이 그 다음번 간호사한테 그대로 또 전달이 돼서 그 간호사는 그만큼의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힘든 거예요. 제가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다음번 간호사들한테 자꾸 일이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출퇴근 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. 출근할 때는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그냥 막 다 서러운 거예요. 그래서 서러워서 또 퇴근하면서 울고 휴일에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데 이제 부모님도 궁금하시잖아요. 이제 너 와서 언제 다시 출근해? 물어보면 그것조차도 싫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번에 같이 외식하는데 엄마가 이제 출근 언제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뚝뚝뚝 울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저는 약간 마음의 스위치를 내렸어요. 제가 원래 방글방글 웃고 울기도 엄청 잘 울어요. 그래서 막 신나서 혼자서 흥겨워가지고 막 웃고 다니면은 그걸로 혼이 났어요. 너무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대비되게 막 밝은 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밝게 행동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환자분 돌아가셨을 때 저랑 친하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혼났어요.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 12명이에요.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슬퍼한다고 그 시간 동안 나머지 환자분들 간호를 못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울면 운다고 웃으면 운다고 혼나고 맨날 쥐어짜가지고 다녔어요. 제가 저로서 존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무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.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연차가 쌓여가니까 또 그만큼 일이 능숙해져서 이제 칭찬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뭐 이제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제가 저로서 출근해서 그런 기술이 좋아진 게 아니니까 그 칭찬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또 그렇다고 병원 생활 늘 지옥 같기만 했냐? 그거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렇게 출퇴근길을 눈물바다로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고 혹은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? 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. 환자분들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병원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
병원 생활하면서 진짜 웃을 일 없거든요. 근데 환자분들하고 이제 관계 쌓아서 저 가면은 이제 반갑다고 이제 왔냐고 출근했어 하면서 환자분들이 아는 척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막 어쩔 때는 간식 같은 것도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관계 쌓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까지 각 분기별로 뽑는 친절 직원이 있어요.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. 자랑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로서 그렇게 존재할 한 시간 동안에 친절 직원으로 뽑힌 것들, 이거는 저한테 너무 의미가 컸고 지금도 그거는 되게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IV라고 하거든요. 정맥 주사를 잘 놓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. 제가 또 동안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주사 들고 가면은 너한테 주사 안 맞아. 너 가고 선배 간호사 불러. 막 이렇게 으름장 놓으시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더 악착같이 연습을 했거든요.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혼자서 이제 팔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손에도 놔보고 막 발에도 놔보고, 왜냐면 다른 데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했던 거여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아직까지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일이죠. 근데 제가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버티기만 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어요. 24시간 중에서 근무에 할애했던 시간이 거의 16시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근무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지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고 직업을 위해 저를 따로 만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출근을 했어요. 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시간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. 제 인생에서 좀 지워지는 시간같이 느껴졌어요. 그렇게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직업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일은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도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그저 돈만 버는 기계처럼 일할 수는 없어.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일이에요. 출근하고 출근 시간, 퇴근 시간, 근무 시간 자체가 이미 길어버리기 때문에. 근데 내가 그 시간 동안을 나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돈벌이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? 저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했었습니다. 결심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주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. 너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간호사 아니면 너 뭐 할래?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니야, 일은 다 힘든 거야. 일은 원래 그래. 네가 사회생활 처음이라서 모르나 본데 일은 다 거지 같고 힘든 거야. 그러면서 다 말리더라고요. 아닌 것 같았어요. 내가 3년을 버텼는데도 아직도 힘들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고, 그리고 이 시간들이 계속 쌓인다? 내 인생에서 점점 큰 시간들이 그렇게 쌓여간다? 못 버티겠더라고요. 나는 내가 나로서 일을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. 일하는 난이가 아니고 그냥 나로서 출근하고 싶어.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면 내가 일 잘하게 되다니 드디어 그렇게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웃음이 날 때는 웃고 싶고 울음이 날 때는 울고 싶어. 그거 아직도 서러워요.